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중동 지역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미국 주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친미 국가들 중에서 군사 강국들 이들이 주도가 된 이 위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란에 대한 폭격이 일어나는 것인가 격동하는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와 UAE 손을 잡고 이란을 치나 라는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왜 이런 분석을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보겠는데 이게 저희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그 군사력이 갑자기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동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북한으로 갈 건지 이게 또 결정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소유의 그 차량 수송선이 오만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습니다. 2월 25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복 차원에서 또 폭격하고 했죠. 헬리오스 레이라고 하는 차량 수송선입니다. 로로선이죠. 이게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싱가포르 쪽으로 가다가 오만 이 입구에서 번쩍하고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침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를 합니다. 25일 이란과 가까운 오만 인근 해상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이스라엘 회사 소유의 차량 수송선에서 폭발이 발생해 선체에 거대한 파공이 생겼으며 대함미사일 또는 접착식 폭발물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한다. 상황을 가서 보니 이제 조사단이 보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뭔가 폭압, 이 공격이 들어왔다. 그리고 폭발에 의한 압력이 들어왔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대함 미사일이 들어와서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소형 보트가 와서 접착식 폭발물을 설치를 하고 가고 나중에 이제 그게 터져서 안으로 들어왔다든지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항구로 들어가면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덩치가 워낙 크고 차량 수송선인데 싱가포르 쪽에서 와서 이 내부에 있는 이 페르시아만 내부에 있는 국가들에게 차량을 다 내려줘 수출을 하고 돌아가는 중이니까 지금 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 크게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은 정말 다행인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감히 이스라엘 선박을 향해서 공격을 해 파고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틀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그 탄도미사일 한 무려 7발,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이 공격을 했어요. 또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2월 27일 야간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리야드에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으며 반공부대가 이 공격을 대부분 격퇴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예멘에 있는 사우디 남쪽의 오만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 동쪽의 오만 그리고 남쪽은 예멘 아니겠습니까? 그 예멘의 정부군의 반기를 든 그 반군이 이제 후티 반군인데 여기를 이란이 지원하고 정부군은 사우디가 지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 후티 반군이 거의 지금 예멘을 다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상황에서 반군이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왜? 이란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이 반군들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람코 유전, 사우디 국영이죠. 완전 그냥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이 7개가 날아왔는데 이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패트리어트 3 요격 체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팩3가 대부분 요격했다. 이런 거 보면 참 팩3 성능 참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군사 강국, 친미 군사 강국인 이스라엘, 사우디 이 두 나라를 향해서 이란이 그리고 이란이 조종하는 세력이 이틀에 걸쳐서 양쪽을 그냥 공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그냥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명백하게 이란의 소행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다. 나는 이란을 저지하기로 결심했고 모든 방면에서 이란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 국내 정세가 정치적으로 좀 어렵다,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외부와 뭔가 충돌이 생기면 국내 정치는 또 결국은 국민들을 단합하게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또 이 충돌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열하는 것은 또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그런 그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다마스쿠스, 시리아죠. 다마스쿠스 남쪽에 이란이 지원하는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란의 쿠드스군이 지원하는 그 군사시설인데, 여기를 이제 때려버렸죠. 여기 이제 카타이브 헤즈볼라라는 무장 조직이 있는데, 이 이라크와 또 시리아 이쪽을 위주로 활동하는 무장 세력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란의 쿠드스군이 지원하는 그런 세력이고,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때린 것이죠. 이제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며, 이제는 이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이란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라크도 때리고 시리아도 때리고 했지만 이란은 직접 때린 적이 없어요. 왜?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까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가려고 하면은 공중급유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중급유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급유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이라크 상공이 되든지 아니면은 남쪽으로 다시 이렇게 조금 니은자로 꺾어서 들어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공중급유를 받고 치고 올라가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중동 국가들하고 조율이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란을 친다 이런 말은 많았지만 이 연봉을 열어주고 공중급유를 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중동 국가의 협조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는 사우디가 지금 공격을 받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같은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왜 주변국을 도발할까요? 도발과 물타기의 시간 끌기 전술이다. 이게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군사적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란이 넘버원이죠. 정치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중국이지만 군사적인 교류가 가장 깊은 곳은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란과 북한은 핵을 공유할 정도로, 핵 기술을 공유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밀접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란의 핵실험을 대행해 준 것이다. 이런 설도 있을 정도로 북한과 이란은 뭐 완전히 그냥 찰떡궁합의 그런 나라인데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3월 1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의 전략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발하고 물타기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10년째 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핵 이슈와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최근에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다. 자, 그러면은 왜 도발하고 물타기하고 도발하고 물타기하고 이게 왜 하겠냐? 바로 핵 이슈, 핵 개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수입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통과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결국 이제 핵 개발을 완료해버리면 뻥 하고 이제 우리 핵 개발했어. 누가 가면 우리 건드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도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를 계속 지금 활용하는 것이다. 이거 보면 이제 북한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발과 물타기, 그 물타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도발하면은 물타기 들어오고 자 이제 안 할게 우리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무슨 소리야? 하고 때려버려야 된다. 이제 이걸 촉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제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한 차원에서 느닷없이 콘스탄트 피닉스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 3월 2일인데요.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가 나타났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오퍼트 공군기지 주둔 제55 정찰 비행단 소속의 특수 정찰기인데요. 의심지역 인근을 비행하면서 대기 샘플을 포집하며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 검출 여부를 조사해서
핵활동 여부와 유형을 추적하는 특수정찰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쿠웨이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건너편에 여기가 이제 이란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 물질들 이런 것들은 뭐 좀 많겠죠. 하다못해 미세먼지라 하더라도. 그런데 핵 활동을 했을 때만 나타나는 인공 원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논, 크립톤 이런 것들인데 그게 나타난다면 이게 지금 얘들이 플루토늄 추출했구나 또는 플루토늄탄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란에 심각한 핵 활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몇 대 없는 이 핵실험 정찰기가 느닷없이 이 이란 근처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토에서 날아와가지고 그것도 직접 날아와서. 그럼 왜 이렇게 콘스탄트 핑스가 날아왔느냐? 바로 이란이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했죠. 우리 이제 핵실험, 핵 개발할 수 있어. 자, 그러려면은 니들 우리 핵 개발하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우리 제재 풀어. 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2월 28일 날 이란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3개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의 최근 언행을 볼 때 이들 나라와 회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구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뭐냐? 과거 이제 2015년 7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합의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같이 서명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합의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 핵합의에는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20%까지 어떻게 농축을 시켜? 농축한다고 하면서 그거 좀 더 돌려버리면은 90% 넘는 무기급이 나오는데 얘들은 아예 농축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무슨 20% 농축이 어딨냐? 얘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고 하면은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경수로니까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로를 돌리면 그건 자기들이 농축해서 연료를 삼을 게 아니라 그건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원료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가는 원료가 얼마고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고 해서 얘들이 핵을 빼돌렸는지 핵물질을 빼돌렸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축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 게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파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영국, 프랑스, 독일은 왜 자꾸 시끄럽게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하자. 이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입장이었고 이제 바이든 당시 후보는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 트럼프 나쁘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거 반드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란은 싫어. 우리 안 할래. 지금 이겁니다. 싫어 안 할래. 분명히 지금 바이든은 복귀하겠다고 하고 트럼프가 이 핵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란은 왜 인정 안 하냐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복귀하겠다고 하는데 이란은 싫어 이제 안 할래 라고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애초에 원래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던 그 시각이 맞았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란이 핵시설 감시 영상물을 더 이상 IAEA와 자동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들은 3개월치 감시 영상물을 보관할 것이지만 3개월 내에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고 통보했다. 자, 핵시설에 전부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는 자동적으로 뭐 이란 정부에도 저장이 되겠지만 자동적으로 IAEA에 실시간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IAEA에서 항상 이란의 핵시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움직임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들 모든 것을 IAEA에서 전부 CCTV로 실시간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회로 IAEA로 가는 그 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IAEA에서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일단 끊었고 니들 안 보이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저장은 해놓는다. 그런데 3개월 내에 우리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저장은 해둘 텐데 그거 안 준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니들 알 수 없고 우리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제재 풀어. 이제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IAEA로 이란의 핵시설의 정보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손을 끊어버렸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라늄 농축을 확 돌려가지고 지금 90% 이상급의 무기급 우라늄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3주 내로 빨리 제재 해제해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회담 다시 하고 오바마가 만들어 놓았던 핵 합의 거기에 복귀하려면 제재 해제해라 라고 지금 나오는 것이죠. 왜? 제재 해제해야 지금 한국이 70억 달러 지금 주고 한국에게 이자도 받고 징벌적인 배상금도 받고 하는 거 이거 다 될 텐데 니들이 지금 제재를 해제 안 하니까 한국이 지금 쫄아가지고 돈을 못 주잖아. 돈 준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또 극대화해야 되니까 제재 해제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제재 해제를 갑자기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누가 봐도 이란이 핵 개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핵 보유국 이란과 같이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중동에는 있죠. 종파가 달라서 시아파냐 수니파냐 종파가 달라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데는 종파가 달라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이 달라서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과 종교가 다르지만 이 이스라엘은 공동의 적이라는 이란 때문에 지금 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는 것을 그동안 용납해 오지 않았어요. 결코 두고 보지 않았어요. 1980년 당시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정권을 잡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징후가 포착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F-16 금방 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F-16을 타고 그 작은 F-16을 타고 이라크까지 가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핵시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페라 작전이죠. 그리고 2008년 시리아가 다시 북한의 지원을 받고 해서 비밀 핵시설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걸 또 두고 볼 수 없죠. 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지중해를 돌아서 또 폭격하러 갔습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 멜로디 작전이죠. 제가 신인균의 군사TV에 두 개 다 이 항공전은 아주 뭐 그냥 자세하고 재밌게 올려놨는데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죠. 한 90만, 60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마지막 화면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오페라 작전, 소프트 멜로디 작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핵 개발을 어떻게 때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하죠. 왜? 영공 개방을 해야 공중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탄도미사일을 떠들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핵이 생겨버리면 핵미사일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난 거죠. UAE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쪽은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또 UAE죠. 바레인, 여기는 이제 미국의 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5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전통적인 친미국가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불안하죠. 종파가 달라서.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뭉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중동 핵심 동맹국인 4개 국가가 바이든의 핵협정 복귀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대이란 군사동맹 결성을 추진 중이다. 세계 유대인 회의 의장은 최근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소유한 아랍뉴스에 중동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세계 유대인 회의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의 실권자, 실제적인 권력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랍뉴스에다가 칼럼을 적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빈 살만과 이 이스라엘이 합의했다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건 조성 들어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동판 나토 창설하자. 이스라엘, 사우디, UAE, 바레인 이 네 나라를 매개체로 해서 뭐 더 들어오면 더 좋고 하자. 왜? 이란이 핵 개발할 것 같으니까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들의 군사력을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정말로 때렸을 때 이란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군력 뭐 대단하죠. F-35I 24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라이크 이글의 이스라엘판이죠. F-15I 2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기입니다. 그리고 F-15 ABCD, 이 ABCD 같은 경우에 미국의 F-15 ABCD는 지상 타격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개조를 해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죠. 58대. 그리고 F-16 CDI 224대 해서 총 331대의 전투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331대는 전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투기보다 더 강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중급유기가 무려 13대나 있으니까 아주 많은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작전을 스트라이크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죠. 공중급유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려고 공중급유기를 이렇게 작은 덩치의 공군을 가지면서도 공중급유기를 무려 13대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멀리 대규모 원정 작전을 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기 경보기 그리고 전자전기 백하 계곡 전투 때 한번 보십시오. 86대 0 전자전기의 화력 때문에 시리아 전투기 86대를 격추할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도 격추 안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팬텀 그 RF4 팬텀 정찰기가 지대공 미사일 맞아서 하나 격추돼서 86대 1인데 공식적으로는 실제 공중전에서는 86대 0 그게 전자전기의 화력이었습니다. 이거 전자전기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참지 않고 탄도미사일 날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다층 방공망 예를 들어서 가장 멀리 나온 것은 에로 3 그 다음에는 패트리어트 2 그 다음에 에로 2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3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마지막으로 아이언돔 6층의 다층 방공망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미국의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한국은 F-15K라고 하는데 그것의 A사 레이더 버전 아주 강력한 타격기입니다. F-15SA 무려 136대 그리고 F-15CD 이걸 SA 사량으로 타격기 사량으로 지금 현재 8세대인데 개량 중에 있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2와 트렌치 3 합해서 72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트렌치 3는 타격을 할 수 있는 멀티롤 스윙롤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제공기인 토네이도 IDS 81대가 있고요. 공중급유기 여기도 뭐 엄청 많네요. 22대. 조기 경보기 8대. 전자전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드와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 이런 다층 방어를 하고 최근에 이제 뭐 후티 반군이 워낙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이걸 다 요격을 하면서 이 사우디의 요격 능력은 정말 실전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가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연합 F-16 블락 60이죠. EF 이거 77대 이거 이제 타격기로 쓰겠죠. 그리고 미라지 2000 9 버전 이거 제공기로 쓰겠죠. 60세대 그리고 이제 바레인 F-16CD 구형입니다. 21대 자 여기에 있는 이 전투기 전체가 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투기보다 셉니다. 이게 무려 864대 제가 나중에 다음에 중동 이 지역의 진짜 정세가 조금 더 고조되면 이런 공군 전력들을 가지고 저라면 어떤 식으로 이란을 타격할 것이면서 그리고 이란의 해군력, 공군력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지들, 핵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임무 분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때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 이 핵심 4개국은 미국에 있는데 왜 미국 빼고 이런 우려를 하냐. 바이든을 놔두면 이란이 핵무장할 것 같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계속 지금 때리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때리냐? 팔레스타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트럼프 시대에 예루살렘을 인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바이든은 예루살렘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이 2018년도 그 가스큐지 기자를 암살했죠. 반체제 기자인데 그걸 이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 암살 행위를 하는 그 경호부대 그 해체해라. 안 그러면 빈살만 당신도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바이든은 왜 그러냐? 중동 정세가 계속 어지러워야 이 지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선물도 한번 탁탁 돈을 하고 이 딥스테이트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한다. 이쪽은 원래 중동 정세가 어지러워야 돈을 버는 이 세력의 그거 아니냐. 그러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해서 가지게 되면은 중동 정세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선물에서 돈 벌고 에너지에서 돈 벌고 환율에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모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핵 보유국 이란의 악몽입니다. 중동 4개국 진짜 군사 행동에 나설까요?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긴급하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들 갑자기 지금 나오고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확 나오고 있고 아이젠하워는 지금 중동으로 급파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에이브람 링컨이 동아시아로 갈지 중동으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한반도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 4개국이 어떤 식으로 이란을 타격하는 작전을 구사할 것인지 한번 예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